상표를 특허청에 신청, 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는 얘를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지 심사를 합니다. 상표법에 나와 있는 거절 이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네이밍을 다 한 상태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은 상표권이 있어야 되니까 좀 상표 거절 이유를 같이 보시면서 등록될 수 있는 이름들을 네이밍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표는 특허청에 신청, 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이 상표를 등록해줘도 되는지 아니면은 상표권을 주면 안 되는지 심사를 합니다. 심사 결과 이제 등록을 시켜줘도 되면은 등록 결정을 하는데 상표법에 나와 있는 거절 이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등록 결정을 시켜줍니다. 오늘은 상표법에 나와 있는 거절 이유들 중에서 대표적인 거절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표법 한번 검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상표법이 나와 있는데 상표법의 거절 이유 등록 요건은 33조 그리고 34조 그리고 한 35조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상표가 등록이 되려면 크게 3가지 요건 정도 만족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식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식별력은 상표라는 게 내 거와 남의 거를 구별하기 위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거랑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은 식별력이 없다라고 해서 상표권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점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쓸 수 있는 것들은 누군가가 독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식별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상표는 기본적으로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선행상표, 먼저 출원하고 등록된 상표랑은 비슷하거나 똑같으면 안 되겠죠. 선행상표랑 유사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를 이제 많은 거절 이유들 중에서 뭐 기타로 묶어서 뭐 유명한 사람 이름을 쓰면 안 되거나 아니면 나라, 국기랑 비슷한 걸 쓰면 안 되거나 뭐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타 거절 이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상표 거절 이유가 뭔지 상표법이랑 특허청에서 나온 상표 심사 기준이 있는데 상표법과 심사 기준이랑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조의 보통 명칭이라고 해서 뭐 사과를 팔 건데 브랜드 이름을 사과라고 하거나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이제 번역하면 사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명칭이라고 하고 이제 관용 상표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동업자들 사이에서 뭐 부르는 명칭 이렇게 심사 기준을 보면은 이 안동 지역의 빵 이름을 벙어리 찰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관용 표장이라고 해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조 1항 3호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상품의 산지나 원산지 그리고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뭐 형상, 가격,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이나 시기를 이제 표시한 상표는 식별력이 없으니까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콘크리트라는 상품에 상표 이름이 칼라콘이라고 하면은 색깔이 있는 콘크리트라는 게 바로 직감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성질 표시라고 해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인삼이라는 상품을 금산 인삼, 뭐 광화 인삼 이렇게 원산지가 표시된 것들은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식당 같은 경우도 식당업인데 이동갈비라고 해서 그 지방의 유명한 갈비죠. 이렇게 산지 표시도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품질 표시 표장이라고 하는데 이 품질이 직감되느냐 아니면은 직감되는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암시되느냐 가지고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도 많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재료, 뭐 화장품, 샴푸인데 케라틴이라는 상표는 이제 원재료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들어갔다라는 게 딱 직감이 되니까 원재료 표시로서 등록이 안 되고 냉면인데 상표 이름이 약콘이라고 해서 약콘도 그 원료 중에 하나인데 얘도 원재료라고 해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낚시밥 상품으로 낚시밥이 있는데 글루텐이라는 상표는 이 낚시하는 분들은 다 아시나 봐요. 낚시용 떡밥 재료가 글루텐이다 라는 거는 대부분 알고 있어서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해서 단순히 지명이라고 해서 등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인지도가 있는 지명은 또 등록이 안 됩니다.
여기도 이제 기준이 애매하겠죠. 뭐 서울이나 부산 이런 거는 당연히 인지도가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겠지만, 이제 판례의 예를 들면은 사리원 면옥이라는 거는, 이 사리원이라는 거는 뭐 조선시대 때부터 유명했던 그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해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서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흔히 있는 성, 뭐 김, 이, 박,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을 시켜주지 않고, 이제 명칭, 뭐 화장품인데 닥터라는 거나 뭐 박사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있는 명칭이라서 이것들도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뭐 단순한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아니면 별 같은 것도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으니까 누구나 써야 되는 문장이라서 등록이 안 됩니다. 이 식별력 부분은 딱 명확하지가 않아서 완전 누구나 들었을 때 직감이 되지 않는 한 변리사나 전문가한테 좀 의견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국기나 뭐 다른 나라의 국기들도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공적인 기관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등록이 안 되고, 뭐 이제 적십자 아니면은 올림픽 명칭이나 이제 올림픽과 비슷한 이름도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인종, 민족, 공공단체, 그리고 종교, 그리고 저명한 그 고인, 그냥 그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이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이 지금 34조는 식별력보다는 반사회 질서나 아니면은 공공 질서에 반해서 이제 등록을 안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뭐 저명한 고인,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라는 건 써도 되지만 뭐 약간 비방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들은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서양속 위반 상표라고 하는데,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이 안 되는데,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몇 가지 다뤘었어요. 짭새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해서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의 이름도 등록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분의 이제 초상권이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내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이 안 됩니다. 다만 허락을 받으면, 만약에 유재석 부대찌개라고 하고 싶은데, 유재석님은 이제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부대찌개 이름에 유재석이라는 상표는 등록이 안 되지만 유재석님의 허가를, 동의를 받게 되면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출원한 등록상표, 그 선행상표라고 하죠. 선행상표랑 동일 유사한 상표는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요건이죠. 이것도 상표와 상품이 동일 유사한지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뭐 이제 여행을 가서 어디 태국을 갔는데 여기 맛집이 너무 괜찮았을 때 이제 한국에 그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상표 브로커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등록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등록이 됐는데 타인의 유명한 상표는 내가 이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설탕을 상품으로 팔 건데 그 설탕의 이름을 짠 설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금이라고 하거나 하면은 품질이 오인이 되거나 여기에 이제 수요자들이 좀 혼동이 오겠죠. 그런 경우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뭐 가, 나, 취, 뭐 A, B, B, E 이런 것들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고 해서 등록이 안 되고, 다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 뭐 닭, 별, 해, 용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 뭐 한 자리 숫자나 두 자리 숫자 정도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고 해서 등록이 안 되고, 이렇게 뭐 1, 2, 3, 3, 4, 5, 1, 2, 3 이런 것들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고 해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들은 좀 어렵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식별력 같은 경우는 나무위키에 그 케이스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대법원 사례인데 양탕국이라고 해서 커피를 옛날에는 양탕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명칭에 해당이 되냐 했을 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얘는 더 이상은 보통 명칭이 아니다라고 해서 등록이 된 사례가 있고,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이름이 로얄비인데 이거는 약간 로얄 젤리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거라는
인식 정도는 되지 이게 또 직감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서 등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부과업인데 이름을 리더스라고 했을 때 뭐 이거는 흔히 있는 명칭이라고 해서 거절이 됐었는데 이제 특허법원까지 가서 이거는 흔히 있는 명칭이 아니다 라고 해서 등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히말라야 핑크 솔트 이 텍스트만 봤을 때는 히말라야라는 이제 지리적 명칭이죠. 그리고 핑크 솔트는 분홍색 소금이라고 바로 직감이 돼서 거절이 됐다가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식별력이 있다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차지 나우라고 해서 뭐 전기 에너지 공급 계약 알선업 이런 걸로 지정 상품을 했는데 차지 나우는 이제 식별력이 없다라고 해서 거절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충전하라 라는 의미로 이제 인식이 된다고 해서 품질 표시 상표로 거절이 됐고, 제주 같은 경우도 영어지만 제주라고 읽을 수 있고 제주는 이제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거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상표 거절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명확한 것들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좀 애매한 부분들은 직접 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뭐 나무위키로 참고해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전문가 변리사한테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허 만지키는 특허 법인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 전문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좀 잘하는데 상담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설명과 댓글 남겨두겠습니다.